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출신의 언어 연구자가 일본 출장에서 겪은 일본어 타이핑의 불편함으로 한글의 위대함을 SNS에 올리자 댓글이 넘쳐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어 타이핑은 로또입니다. 이 영상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검은 배경, 긴장감 넘치는 효과음,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한 단어를 쓰기 위해 5번을 클릭해야 하는 게 일본어예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34세 UX 디자이너 마르코 반 데르 베렌입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본 도쿄로 6개월간 파견 근무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속 마르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통, 언어, 문화? 다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타이핑이었어요. 그의 뒤에 깔린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글은 단, 세, 입, 끄. 그런데 일본어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치지만 화면에는 뭔가 어색한 흐름이 계속됩니다. 아이 후보 환자 목록 등장. 아이를 선택. 그는 다시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 입력해도 매번 다른 후보가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키보드 위에서 로또를 돌리는 기분이었죠. 그는 도쿄의 한 대기업 회의실에서 일본 동료들과 메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단어 하나 입력하고 변환키 누르고 후보 고르고 또 고르고 아니 이게 뭐야? 이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되며 그의 머리 위에 이모티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전환되며 마르코의 6개월 전 과거로 이동합니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메신저에 도착했어요를 타이핑합니다. 덜, 오, 축, 아, 고, 와, 이게 된다고? 그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단어 하나를 세 타이핑 만에 끝내죠? 진짜 미쳤다. 네덜란드에서도 일본에서도 영어 기반 문자에 익숙한 저는 타국의 언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디지털 적합성에서 차이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르코는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얼마나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인지 직접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글은 구조 자체가 과학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마치 뭔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제가 일본에서 6개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좌절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글은 무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마르코는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지사에서 근무하며 주로 일본 현지 팀과 협업을 했습니다. 일본어는 유창하진 않지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의 문서는 일본어로 작성됐습니다. 그가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거리의 깔끔함도 아니었고 대중교통의 정시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공항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사무실 도착 보고용 메일을 쓰는데 한 문장을 쓰는데 거의 5분이 걸리더라고요. 메일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무사히 도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본어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사, 진자오 후보 중 선택, 도쿄, 동징 또 후보 선택, 니무쇼, 수우소 역시나 후보 선택. 이걸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는 그때 처음 일본어 입력기의 복잡성을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한자 후보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뜻의 글자를 매번 직접 고르는 작업 진짜 시간 낭비예요. 게다가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팀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카이실 게시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꽈에스 괴사를 선택해버렸던 것입니다. 업무 시작하겠다고 썼는데 괴사한다는 뜻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며 민망하게 웃습니다. 팀장이 이메일 보고 농담했어요. 일할 생각에 죽을 것 같냐고. 그때 얼굴이 진짜 화끈했어요. 이후 그는 타이핑을 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일 하나 쓰는데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 잘못 고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모국어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에서 열린 UX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국 친구가 저한테 메신저로 잘 도착했어 라고 보냈는데 진짜 몇 초 만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시험 삼아 노트북에서 한글 입력기를 깔고 연습해 봅니다. 응, 여, 고, 역, 무, 노, 흐, 아, 무, 노, 이, 덜, 아만 합니다. 3타, 4타 심지어 5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타이핑이 아니라 디지털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 엔지니어링에 가까웠어요. 그는 자신이 일본에서 매일같이 겪던 답답한 타이핑 과정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겪은 짧은 순간의 쾌감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짐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를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고. 그 순간부터 마르코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닌 언어 UX 연구자로 변신합니다. 한글의 타이핑 시스템, 일본어 입력 구조, 실제 업무 시간 단축 효과까지 그의 노트북에는 점점 한글 극찬 레포트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가 일본에서 보낸 마지막 날 작성한 디지털 타이핑 비교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마르코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한글이라는 글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면 노트북 앞에 앉아 일본어 입력과 한국어 입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그는 UX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을 살려 언어 입력이 실제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하기로 합니다. 그는 하루는 일본 회사의 타자 연습 웹사이트를 켜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입력합니다. 아이 후보 목록 중에서 아이를 선택 입력 완료. 소요 시간 4.7초. 다음 날 그는 VPN을 이용해 한국의 유명 타자 연습 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단어 사랑을 타이핑해 봅니다. 자, 아, 니, 아, 응, 바로 사랑 완성. 소요 시간 1.3초. 이게 무슨 차이죠? 3배 이상 차이나요. 그는 깜짝 놀라며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핑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레벨의 차이, 작업 효율성, 피로도,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적응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마르코는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과의 중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는 일본어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고객에게 보낼 확인 메일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인 승인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쌍련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는 바로 뒤늦게 인지하고 수정했지만 옆자리의 일본 동료가 말합니다. 마르코상, 변환 확인 잊지 마세요. 요즘 외국인한테 일본어 입력은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이 시스템이 문제인 걸까? 그날 밤 그는 아예 결정합니다. 이걸 한국에서도 직접 체험해보자. 출장이 아니라 연구로. 그리고 2달 후 그는 회사에 동아시아 언어 UX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한국 출장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출장. 하지만 실상은 한글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흥미가 큰 동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코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키오스크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랍니다. 다국어 지원? 여긴 일본보다 영어 메뉴가 훨씬 많네. 그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러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탑니다. QR코드 하나로 결제, 승차, 좌석 번호 지정까지 실시간 안내. 벌써부터 디지털의 질감이 달라.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버스 안 와이파이를 통해 회사에 도착 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글 키보드로 도착했습니다. 곧 미팅 시작합니다. 입력 완료까지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왜 이렇게 디지털 기반이 잘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그 개발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부터가 디지털용이잖아요. 한글은 처음부터 조합형 문자로 만들어졌어요. 조합만 하면 바로 단어가 되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그 순간 마르코의 뇌리에 전기가 흐릅니다. 이건 그냥 언어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의 차이야.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모바일 신분증, 병원 예약 시스템, 전자처방전, 식당의 키오스크, 자동 주문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입력의 시작점에 한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교수님, 일본어는 왜 이렇게 디지털화가 느릴까요? 교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어는 음소를 변환해 한자를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디지털 속도에 제약이 많죠.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는 이 대답에 거의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한글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위한 언어였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르코는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한국은 도시도 스마트하지만 언어부터가 스마트한 나라였어. 처음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지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정도로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친절한 디자인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효율성과 구조적 미학이 숨어 있었거든요. 출장 5일차, 마르코는 한국 파트너사인 코어랩과 공동 UX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양국의 디자인 시스템을 비교하며 실제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모바일 민원 처리 앱이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고 일본과 유럽 시스템을 참조하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플로우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 한국 디자이너 팀의 자료를 보고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간결하고 직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 쪽 디자인은 버튼 수가 적고 단어도 짧고 강렬했습니다. 예, 일본식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한국식 신청 시작. 텍스트 한 줄이 전체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짧고 강해서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진다. 그는 이 구조를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실사용 테스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각 팀의 프로토타입을 놓고 한국 사용자 10명이 실제 사용 테스트를 진행하는 자리.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르코 팀의 앱 평균 이용시간 2분 17초, 한국 팀의 앱 평균 이용시간 41초.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가 문제지? 플로우는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 마르코는 즉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 앱은 설명이 길고 버튼에 써 있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한글은 짧고 명확하니까 그냥 눌러보게 돼요. 그제서야 마르코는 깨달았습니다. UX 디자인의 시작은 언어 구조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글은 그 자체가 디자인 시스템과 찰떡같이 맞물리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마르코는 숙소에서 UX 디자인 툴을 켜고 다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앱의 일본어, 영어, 한국어 버전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타이포그래피, 버튼 간격, 텍스트 박스, 크기, 줄바꿈 등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어 텍스트 길이 길고 한자 조합으로 인해 인식 시간 지연, 영어 단어 수 많고 시각적으로 불균형, 한국어 단어 짧고 조합 직관적, UI 요소 정렬 용이. 그는 문득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UX 디자이너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터페이스 언어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코어랩과의 협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던 도중 마르코는 작성한 보고서가 한국 팀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분석도 데이터도 완벽한데 왜? 김지연 이사가 설명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에요. 한국식 시스템은 데이터보다 체감과 행동 중심이에요. 너무 설명하려 하지 말고 사용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보세요. 이 말은 마르코에게 하나의 철학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텍스트는 적을수록 좋고 인터페이스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건 언어 구조가 허락해야 가능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이 순간
그는 UX 디자이너로서의 오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지금껏 디자인을 기술로만 접근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만든 보고서 초안을 모두 지우고 한글과 한국형 UX 구조를 기반으로 비언어적 설계법을 새로 정리합니다. 슬라이드는 줄었고 도표도 없어졌지만 참가자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진짜 와닿았어요. 그 순간 마르코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디자인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서. 발표를 마친 후 마르코는 컨퍼런스룸을 빠져나와 복도 끝 조용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이패드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그가 일본과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했던 수십 개의 UX 프로젝트 파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자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패배감이 드는 걸까? 그는 어릴 적부터 늘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설계를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언제나 정확했고 수치로 검증 가능했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파일을 넘기다 문득 자신이 일본에서 만든 도쿄 교통정보 앱의 디자인을 열어봅니다. 그곳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다국어 텍스트, 사용자 맞춤형 알림 등 수많은 기능이 집약돼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반면 오늘 한국 파트너사가 발표한 교통정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고 버튼은 크고 명확했으며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 확인 결제 도착 예정 시간 딱 3단계. 그들은 복잡한 걸 간결하게 바꿨고 나는 단순한 걸 복잡하게 설명했구나. 그는 조용히 아이패드를 덮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창 너머엔 낮은 오후 햇살이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마르코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는 바로 근처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를 찾아갑니다. 디지털 공공 서비스 UX 설계에 사용되는 표준이 있을까요? KISA의 실무자는 마르코를 반갑게 맞이하며 정부가 만든 디지털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모바일 공공앱 디자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맨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정보는 모두를 위해 설계돼야 하며 글자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마르코는 이 문장을 천천히 읽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디자인은 아름답고 멋진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 것. 그 철학은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복잡함을 해석하는 능력을 UX라 생각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복잡함을 사전에 제거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종교를 바꾼 사람처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사용한 한자 중심의 복합형 UI를 모두 제거하고 한글 기반의 단어, 조합과 시각 중심의 플로우를 설계한 새로운 UX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새 모델의 이름은 이렇게 명명됐습니다. K-Flow Simplicity by Structure.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맣게 적힌 문장 Powered by Hanjo. 그 순간 마르코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철학이야. 마르코는 출장을 마치기 하루 전날 서울숲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었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 협업이 아니었다. 한국은 내게 디지털 설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준 나라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마르코는 디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르코는 디자인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 체계가 아니다. 한글은 속도, 직관, 구조, 그리고 디지털 최적화라는 철학의 결정체다. 나는 한글을 통해 진짜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배웠다. 앞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디자인은 이 깨달음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마르코는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 앞에서 조용히 한국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공항 키오스크 옆에 작은 안내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외국인 탑승객 여러분, 도움 필요 시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낯선 이들을 위한 배려의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디자인 블로그에 새 글을 업로드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무기입니다. 그는 그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왜 일본의 한자 기반 입력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을 방해하고 있는지, 왜 한국은 공공 시스템, 의료, 교통, 민원 등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디지털화됐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글이라는 언어 구조였으며 해답 또한 한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